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11일 금요일, 지금 현재 직업 1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내면적인 한때 미묘한 이상 징후가 좀 느껴져요. 간밤에 미국 증시만 해도 사실 반등 하루 만에 좀 연속해서 반등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대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하는 그런 모습, 약간 실망스럽게 나왔다는 거. 그것이 당장 우리 증시에 이제 부담을 준다는 것. 자,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맥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도 그렇고요. 또 종목 시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그동안 시장을 잘 이끌었던 종목군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바로 BBIG. 자, 미국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기술주들이 최근에 그렇고, 자, 우리 시장에서는 네이버나 또는 또 LG화학,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자,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 꽤 길게 계속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형상으로 봤을 때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 순매도를 하는데요. 그 규모가 제법 커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수급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대규모로 순매도했던 적은 지난 4개월 동안 지수가 강력히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수차례 있었고요. 현재 그런 것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든가 한 적은 거의 없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현재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상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어제죠. 어제 쿼드로플 매칭데이 선물 옵션 지수 선물 동시 만기입니다. 그것과 어느 정도는 좀 관련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일종의 동시 만기 후폭풍이도 하는 거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생 상품에 의해서 시장 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른바 이것을 웩도독, 현재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웩도독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시장이 그런 웹도덕 현상에서 벗어나서 풀린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에 전부 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장 전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일 때, 특정 종목이나 또는 업종 또는 테마나 또는 특정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금은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한 때인 것 같아서 오늘 주제는 그거 한 가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이러한 맥도덕 현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 밀려요. 2% 넘게. 어제도 상승폭의 절반 정도 또 깎인 것도 조금 억울한데 오늘은 또 그 상태 약간 밀리는 것도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도 좀 있죠.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한번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내용과 관련된 어떤 궁금한 내용이 있다든가 또는 저희 현대증권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 서비스와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현재 화면에 우상단의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 하루 만에 급락했다는 건데, 나스닥이 제법 많이 밀렸어요. 2% 가깝게. 이 정도면 급락이죠. 사실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추세 상승, 즉 N자 형태로 해서 강력한 상승세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반락 나온 것은 다소 의외고 또 그만큼 실망스럽죠. 자, 그렇게 된 뭐 배경에는 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88만 4천, 이것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뭐 하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평상적인 일상적인 악재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기술주들에 대해서 뭐 애플,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죠. 마가, 또는 빵 이런 종목들에 대한 거품론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냐 하면 어, 20년 전이죠. 죄송합니다. 당시 닷컴 버블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었고요. 또 그것이 심하게 꺼졌었죠. 그 당시 20년 전에 있었던 닷컴 버블 이상으로 사상 최대의 거품이 끼고 있다. 그만큼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대붕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 내지 비관론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그 반론을 제기하자면, 첫째, 지금 현재 이런 그 강세장에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인 초유동성, 이것은 구조적이고 매우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은 저금리, 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저금리, 저성장 상태에서는 PER이 높은 것이 정당화되고도 남습니다. PER이 50배, 심지어 100배도 된다는 얘기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대세적으로 현재 물가는 저물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착화되고 영구화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책 환경 절대 바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저물가는 생산, 유통, 소비 그 3대 측면에서 모두 물가를 낮게 유지하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구조적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좀 어렵지만 그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이 현재 이 더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잣대로 현재 버블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우 구조적으로 초이동성에 의해서 이런 강세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 진행된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상장이 되는데요. 어제 현재 공모가 대비 2배로 일단 시초가 형성이 되고 그 상태에서 상한가 들어간 것. 이것을 따상이라고 하죠. 따상. 따블로 시작을 했고 그 상태에 상한가 들어가서 따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또 들어갔어요. 상한가. 따따상입니다. 따따상. 이것을. 공모가가 24,000원인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현재가가 81,100원입니다. 공모가 24,000원 대비 3배, 3.4배나 돼요. 그런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증권가에서 언급하는 적정 주가는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주가는 33,000원 내지 35,000원인데 그것을 2배 이상 올라가고도 오늘은 점 상한가입니다. 기세 상한가. 그 정도로까지 인기가 좋아요. 그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일반 개인들이 만드는 이 초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 이슈나 분위기에 관심이나 매기가 확 쏠리는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원래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상투징후입니다. 근데 지금은 매우 특별한 장세이거든요. 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풍력과 관련돼서 STX 중공업을 잠깐 볼까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엑세스 중공업이 풍력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크지 않죠. 거의 미미합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부각됐다는 건데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동안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게 장대 양봉 두 개 나올 때 그 세 번째 드론도 쫓아가면서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그런 교보제였기도 했습니다. 엑세트중공업이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현재 풍력과 관련돼서 OCI 같은 종목도 OCI 유니슨이죠. 유니슨 같은 종목 유니선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또 OCI가 또 대표적인 케이스죠. OCI 이건 태양광 쪽입니다. OCI도 물론 점잖게 올라갔습니다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 중에 SDN 같은 종목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 종목들은 모두 뭐 신재생 에너지이지만 여전히 현재 수익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거나 간신히 면하거나 뭐 그런 정도로 수익이 부진합니다. 다만 테마가 형성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OCI나 또는 유니슨 같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SDN도 마찬가지예요. 업력이 꽤 됩니다. 적어도 15년 이상 정도는 현재 이쪽에 종사한 그런 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 같은 경우 초창기,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가 또는 수소차라든가 초창기는 해당 분야가 초창기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적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어느 정도 업력이 되고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상태의 산업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심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적자를 보이거나 또는 흑자로 갔다가 다시 적자로 전환되거나 하는 그 자체는 그 산업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 정책이 아무리 그쪽을 육성하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떤 획기적인 어떤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펀더멘털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종목이 그렇게 각광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 시장의 성격을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마치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적정 주가 대비 2배, 3배 이렇게 올라오고 적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그런 현상을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요. 반드시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현재 현혹돼 있어도 안 되지만 또 전혀 무시할 필요까지도 없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 시장은 펀더멘탈보다는 초이동성, 그것도 일반 개인이 주도하는 초이동성 장세이니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감성적 시세가 분출됐다는 거죠. 이슈나 개념, 분위기 이런 것을 많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테마로 한다면 너무 펀더멘탈을 고집하는 것보다 그것을 약간 감안한 대중성 있는 쪽을 단기적으로 취해보는 것도 선택해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WTI가 역시 마찬가지로 한 2% 정도 다시 급락했다는 것도 또 같은 맥락으로 약간 불안하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뭐 크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약 4원 정도 올라가 1188원.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약간 현재 부담이 되는 그런 정도. 자, 주변 증시는 나쁘지 않아요. 나스닥 선물 나쁘지 않고 일본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약간 특이한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12월 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을 했죠. 12월 물이 0.-0.7 장중 한때 마이너스 1.0 근처로까지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크게 확대됐다는 건데요.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렇지 않거든요. 이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자, 오늘까지 현재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까지 12 거래일 연속해서 대규모 순매도가 나오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더욱더 지수 왜곡 현상, 아까 얘기했던 웩도독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웩도독 현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 영향을 미치고 또 만약에 웩도독 현상이
현재 종료되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까지를 한번 예견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의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자, 특이사항이 있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아, 지금 말이죠. 잠깐 스크롤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합니다. 현재 거래소 쪽만 합쳐도 약 5천억 정도 순매도하고요. 코스닥도 5천억 넘게 순매도를 하네요.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선물 쪽으로 외국인도 기관도 다 같이 대규모로 숏 포지션,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아요. 따라서 현재 이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대응 차원에서 그들이 매도한 것이다. 다만 규모가 좀 커서 그래서 그 점은 다소 좀 부담이 되고 그것이 시장에 일단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정도로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좌하단에 박스가 있죠. 박스에 보면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오늘도 3,900억 원이나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현재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파란색은 보이죠?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까지 12거래를 연속해서 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규모가 커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나 큰지. 자, 12거래일 때 연속 순매도를 하는데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11일간 4조 6,500억 원을 순매도했고 일평균 4조 2천억 정도를 순매도한 거고요. 오늘은 더 매도해요. 오늘은 이 시각에 벌써 4천억 가깝게 순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12거래일 동안 그들이 프로그램 매도로 누적해서 매도한 그 규모가 5조가 넘어간다는 거죠. 이 5조를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주로 그들이 매도하는 것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제1위부터 시가총액 20위까지인데 보통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만 주로 이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단기적이고 기계적이고 일괄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증권거래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차이라 하고요. 선물과 연계가 되죠. 증권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비차익, 선물과 연계되지 않는 데서 비차익. 이거 약간 좀 어려운데요.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비차익 위주로 많이 나온다 하는 건 특징입니다. 비차익 위주로 해서.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증시이면 이제 나스닥 선물이나 그런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 등이죠. 이런 증시가 비교적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좀 약한 것도 좀 특이하죠.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0 수준까지 지금 약간 좀 줄긴 이렇지만 어찌됐든 낙폭이 상당히 베이스 폭이 상당히 큰 이런 정도 수준이면 지수 폭락장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12월물 그것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적정 PER은 적어도 플러스 1.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 있단 말이죠. 지수 폭락장 신호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지수 폭락장이 나올 때가 아닌데 이렇게 베이시스는 지수 폭락장을 신호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특이할 뿐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난달 말부터 우리 시장에 강력히 수급적 부담을 줬던 것이 MSCI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조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 펀드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연기금도 어느 정도는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이 지난 7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약 2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8천억 정도를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 또 금융투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물론 금융투자는 리밸런싱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즉각 그 시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매도했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MSC와 리밸런싱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BBIG입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이 현재 애플이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BIG가 급등한 것이 표면화되면서 그것이 타겟이 됐다. 집중 타겟이 됐다. 한 측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 때마침 어제가 쿼드러플 미팅데이였었고 보편적으로 쿼드러플 미팅데이의 그 영향은 당일날 종료되는 날 당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 더 연장이 되거나 합니다. 하루나 이틀까지도 가요. 이게 후폭풍이거든요. 그 후폭풍이 아직도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근데 약간 이상한 것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베이시스가 약하거나 또 그것에 의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될 때에는 특정 세력, 주로 외국인입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그 선물 포지션 플레이를 강도 높게 합니다. 선물 예를 들어서 숏 포지션, 순매도하는 거죠.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 대규모로 몇만 개를 때리거나 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선물을 보면 특정 주체, 외국인도 아니고 또 금융투자도 아니고 다른 기관들은 그럴 여력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지수만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 그전과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건데 아무래도 현재 선물을 배제한 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주로 외국인이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규모로 12거래일 동안 5조 넘게 매도함에 따라서 나타난 일종의 지수 왜곡, 맥도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트리플 미팅데이를 맞이해서 더욱더 그것이 확장되고 연장되고 하는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맥도독 현상이 나올 때는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죠. 길어봐야 2, 3일 정도니까 빠르면 오늘 했을 거 당장 상황이 바뀔 수 있었던 건데 오늘까지 연장되고 하니까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시장이 확 바뀐다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맨 밑에 제가 기재를 해놨죠. 월요일날 베이시스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베이시스가 정상화된다. 지금의 정상화라는 개념의 베이시스는 아마도 마이너스 0.2나 0.1 플러스까지 안 가도 됩니다. 최근에 평균적인 그 베이시스 수준이 마이너스 0.1 정도 됐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거나 또는 플러스로 반전되거나 이런 전제 조건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이거는 작 증권사 HTR에서 다 보여주는 거죠.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HTS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꼭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당장 수급을 보면 또는 현재 시장 시세판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전자는 별로 탄력이 안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이미 그동안 별로 안 빠졌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도로 올라간 쪽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골라본다면 바로 BBIG 그 중에서도 2차전지 LG화학이나 LG화학 내지 삼성 SDI 같은 종목이 될 공산이 크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굳이 단기로 매매를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그대로 보유할 뿐만 아니라 단기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초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LG화학에 뜨고 가령 현재 삼성 SDI가 뜨고 만약 이런 상황이 됐을 때 SKC도 장기적으로 괜찮지만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을 골라본다면
좀 작은 종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좀 가벼운 종목들이 있죠. 에코프로, BM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요. 뭐, 또, 뭡니까, 나노엔텍은 아니네요. 어쨌든 그런 종목을 통해서 단기로 그들 종목을 취해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LG화학을 갖고 있고, SKC를 갖고 있고, 굳이 단타가 한다면 그들 종목을 통해서도 단타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온다가 아니고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 그런 징후가 있으면 적극성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설사 이들 종목이 매매를 해서 그 순간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전혀 나쁜 선택이 아니죠. 어차피 추세적으로 갈 종목들이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단기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과 관련돼서 잠깐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 우상단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막대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죠. 자, 최근 들어서 현재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순매수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약간 수비적인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만큼은 계속 매수하는데요. 최근 3일 동안, 오늘 빼고요, 어제까지 최근 3일 동안 그들이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규모는 7,300억 원이나 돼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에서 매매한 수급은 2,4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많이 매수해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그 다른 날은 그 매도가 컸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 분위기입니다. 여기 입장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는 건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판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5조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니까 프로그램 매매, 특히 매도 대상이 되죠. 어, 두 가지 관점으로 제1안과 제2안을 둘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도 프로그램 매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 해외 펀드의 대부분은 인덱스 펀드입니다. 지수와 관련된 지수 추종 펀드라는 것이죠. 또 패시브 펀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인덱스 펀드가 매매를 했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했고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올라왔다면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가 매도한 것을 보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액티브 펀드가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펀드죠. 액티브 펀드가 받아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1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매우 특별한 건데요. 가끔만 이건 비차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비차익 매매는 거의 이런 일이 없는데 비차익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비차익 매매는 현재 그 매우 변형 매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프로그램 매도할 원래는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을 비중별로 쭉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삼성전자를 빼고 나머지 종목만 그런 가령 시총 3위주가 3번입니까? LG화학입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또 뭡니까?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이런 걸 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종목 계속 빠졌던 거고요. 삼성전자를 빼고 매도를 했다는 거죠.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는 건데, 만약에 제1안 삼성전자를 액티브 펀드가 받아줬다고 한다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어떻게 그려봤듯이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약간 좀 감질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탄다는 건데, 인덱스 펀드가 주로 매수할 때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 프로그램 매도를 할 때 삼성전자를 배제했다면 이게 끝났을 때 삼성전자를 보다 강하게 매수할 소지가 높은데, 그럼 보다 좀 빠르게 올라갈 소지가 있는데,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낙폭이 있었던 네이버, LG화학, 뭐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 시총 상위 종목들 BBIG가 하는데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높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사실은 뭐 추세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약간 고급스러운 시장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각까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한다면 시장 전체에 대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과 또 여러 가지 뭐 우려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우리가 안 가질 수 있거나 또는 현재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전략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굳이 단기로 한다라고 했을 때 또 특별히 단기로 할 필요도 있는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땐 이런 식의 어떠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알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약간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굳이 이 주제를 정해서 제가 심도 높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상황을 이해를 하시는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내용은 뭐 이 정도로 하죠.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해봐요. 오늘은 뭐 특별히 근데 그럴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